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팔꿈치 통증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팔꿈치 통증 알고 계신가요? 누구는 지금도 골프 엘보로, 누구는 지금도 테니스 엘보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는 아직 한 번도 팔꿈치 통증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그 팔꿈치 통증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 사용을 줄인다. 평소 사용량의 50% 정도로 줄이되 오른팔과 왼팔의 사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 골프 엘보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 위주로 생활하게 되면 왼팔에도 엘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아픈 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아픈 팔에 오십견이 생기기도 하기에 어느 정도는 팔 사용량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견우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엘보 환자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오른팔에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어느 하나가 생겼다고 할게요. 아니면 같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왼팔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여기 다 집중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쪽에도 엘보가 생깁니다. 특히 엘보가 오래된 분일수록, 심한 분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엘보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보다는 어느 정도 50% 정도는 사용하시면서 원래 사용하는 그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골프 엘보의 경우 손등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들고, 테니스 엘보의 경우 손바닥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든다. 손바닥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드는 경우 근육과 힘줄에 걸리는 과부하가 상완골 내상과에 전달이 되고, 손등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드는 경우 상완골 외상가에 과부하가 생기게 엘보에 따라 물건을 드는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골프 엘보의 경우 손바닥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들면 여기에 근육과 힘줄에 걸린 과부하가 상완골 내상과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골프 엘보가 있는 분이라면 손등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고, 테니스 엘보가 있는 경우라면 손바닥을 위로 해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보에 따라서 물건을 드는 방식과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면역 기능과 자가치료 기전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와 같은 주관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음이나 과로를 하게 되면 염증이 발전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게 되면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꿈치가 뻐근하고 결리다고 해서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기상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한다. 주관절과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극을 하기보다는 기상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좋아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팔꿈치가 너무 뻑뻑하게 결리다면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과 저리면 아이스팩, 혈액순환 목적에는 핫팩이 좋습니다. 자, 아침에 특히 일어났을 때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이 여기에 뻐근하게 결리다 해서 막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일시로 좋아지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절과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또 다른 2차적인 손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아픈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하게 되면 2차적인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가급적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환자의 경우 일부에서는 자꾸 그 부위를 막 만지거나 또 어디가 아픈지 또는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막 만지거나 마사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차적인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저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가 후신을 바르고 냅두죠. 근데 막 주물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피부라는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거기에 자꾸 염증 부위를 눌리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7번째, 팔을 무리하게 굴곡 신전하지 않는다.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로 팔꿈치가 뻑뻑하고 불편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팔을 굴곡 신전하게 되면 그 순간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팔꿈치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또 다른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가 있을 때 막 뻑뻑하고 불편하게 막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은 반짝하는 느낌도 들겠죠. 하지만 그러한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팔꿈치에 또 다른 손상을 유발해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굴곡 신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아픈 상태로 물건을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트나 백화점에서 장바구니나 쇼핑백을 들어야 할 때 아픈 상태로 들고 있기보다는 손목을 조금씩 돌려 가장 안 아픈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들어야 할 때 있잖아요. 또는 부득이하게 가방을 들고 들어야 할 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딱 들었을 때 그 각도로 들기보다는 아프다고 하시면 조금씩 팔을 돌려보세요. 조금씩 팔을 돌려보면 안 아픈 각도가 나오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쓴 일을 하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쓴 일은 엘보를 유발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쓴 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엘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사형 증후군이에요. 많이 써서도 오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려 하면 팔꿈치에 과도한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염증이 되고 염증에서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팔꿈치 통증에 관한 사항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주의사항은 달라질 수 있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 정확한 진단과 치료받고 증상에 맞는 주의사항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